나룻배는 노들라루를 향하여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고 있었다. 서무가 먼저 말을 했다. 노 선배님, 저는 서무라 합니다. 선배님의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 같은 필부가 어디 이름이랄 게 있겠는가? 그나저나 무예는 어디에서 배웠나? 부친과 결이 형제한 숙부님한테서 사사했습니다. 허, 그런가? 기초도 튼튼하고 실력도 만만치 않아 보이더군. 그래 어디까지 가며 금부에게는 어찌하여 쫓기고 있었는가? 딱히 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할 신세거든요. 금부의 추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대답하지 못함을 너그러이 봐 주십시오. 허, 됐네. 말하기 곤란하면 말하지 않아도 되네. 죄송합니다. 노 선배님. 노인과 서무가 얘기하는 사이 어느새 배는 노들라루 선착장에 닻을 내렸다. 이들은 배에서 내렸다. 서무가 노인에게 말했다. 노 선배님, 제가 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주막으로 가시지요. 그렇게 하게나. 허허허. 노들라루는 아까의 서빙고 나루보다 다양한 사람들로 더욱 북적였다. 그들은 나루터 어느 주막에 자리를 잡았다. 주모가 반갑게 이들을 맞아주며 차를 따르고 술과 안주를 시키자 중놈이가 금방 술과 안주 그리고 사발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내밀었다. 노 선배님의 장풍은 신기더군요. 소생은 장풍이라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솜씨에 노인은 술 한 잔을 들이키며 손사래를 쳤다. 서무는 마음속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노인에게 정중히 말했다. 노 선배님에게 좀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소생의 신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게나. 소생은 전 병조판서 서현창의 자입니다. 아버님이 바로 어제 역모의 모함을 받아 사사되고 그 바람에 어머님도 자결하시고 소생 역시 금부도사와 나장들을 피해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의금부의 추격을 받고 서빙고 나루에서 그들과 한바탕 싸우고 있을 때 노 선배님은 소생을 구해주셨습니다. 어찌됐던 대역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소생을 구한 것으로 인해 노 선배님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적이 염려됩니다. 허허허, 노부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네. 마음에 두지 말게나. 그리고 서판서와는 잘 아는 사이였네. 고귀한 인품과 재능을 지니신 분이었지. 그분의 자제를 예서 만나다니 감회가 깊네 그려. 서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감사의 예를 표하고 다시 앉았다. 노인이 말했다. 서 공자 갈 곳이 없다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노부와 같이 가지 않겠나? 서무는 이 말을 제자로 삼겠다는 말로 여기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얼른 말했다. 소생말은 하지 않았지만 노 선배님을 사부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 굴뚝 같았습니다. 소생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며 서무는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게. 노부는 오늘 서무를 나의 제2대 제자로 받아들이노라. 사부님, 신명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런 기연으로 인해서 서무는 함경직의 제자가 되어 계룡산으로 들어갔다. 한양 동촌 낙산 아래 천지문. 오호법 최찬이 천지문주 문희련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왔다. 오호법. 일은 어떻게 되어가나? 예, 문주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료를 실은 마차가 이미 한강을 지나 남촌 우리의 비밀 저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무관의 추격은 이제 없는 것인가? 예, 그들이 예측한 길을 벗어나 멀리 돌아오느라 늦긴 했지만 완전히 그들을 따돌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잘했어. 남촌에 가서 서둘러 일을 시작하라고 이르고 지난번처럼 탈출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김말세는 아직도 못 찾았느냐? 계속 쫓고 있어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알았네. 나는 심대감을 만나러 갈 것이니 우호법은 눈앞에 있는 현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문주님. 그만 물러가봐. 한양 북촌 좌의정 겸 병조판서 시문의 저택. 부장 김동주가 충청병사의 방문을 알렸다. 들어오시라고 해라. 충청병사 이치호가 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다. 대감. 그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려? 과천현 주전원이 폭발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전원 한 놈이 탈출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발각될 뻔했소이다. 다행히 현장을 모두 폭파하여 증거 하나 남기지 않았고 또 설령증자가 나온다 해도 우리의 소행임은 알 턱이 없도록 조치해 놓았으니 염려 놓으세요. 어련하시려고요. 그렇다면 조사료의 납치가 이번 건하고 관련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전원을 폭파했으므로 다른 곳에 주전원을 설치하여 일을 다시 시작해야지요. 주전원을 폭파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사료의 납치도 동시에 진행했지요. 시문이 차 한 잔을 들이키고 다시 말을 이었다. 군사들의 훈련은 잘 되어갑니까? 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의 훈련과 충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조달해 주시는 돈과 물자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중국과의 밀거래, 주화주조, 시전상인 및 보부상을 비롯한 상단의 장악으로 자금은 상당히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오로지 일의 성사는 대감한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그렇다고 해도 병사 영감 같은 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대 문파인 천지문은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어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게다가 아산의 운무관 역시 우리와는 유대관계가 깊습니다. 언젠가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선무관은 어떻습니까? 선무관은 언제나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때를 보고 있어요. 이때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감 마님. 천지문주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천지문주 문희련이 들어와 시문에게 예를 표하고 그 자리에 충청병사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도 예를 표하며 말했다. 대감 별내무양하셨습니까? 병사 영감도 와 계셨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침 잘 오셨소. 그렇지 않아도 문주의 얘기를 하고 있던 참이요. 시문이 말했다. 흉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천지문이 없이 어찌 내가 존재할 수 있겠소?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사료를 무사히 남촌까지 데리고 왔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오, 그래요? 잘 됐군요. 선무관의 동정은 어떻든가요?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선무관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내일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예, 그래야 하겠지요. 옆에서 듣고 있던 충청병사가 한마디 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을 보니 하늘은 우리 편인가 봅니다. 이 말에 시문과 문희련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한양 목멱산 아래 남촌. 남촌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가난한 선비들, 권력에서 소외된 선비들,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 주로 살았다. 서무의 아버지도 옛날부터 살았던 남촌을 떠나지 않으셨다. 이예진과 헤어진 서무는 남촌의 선비마을 옛집으로 갔다. 5년 만에 돌아와 정들었던 집을 바라보노라니 감회가 깊었다. 대역죄인의 집이라서 대문은 아직도 봉인되어 있었다. 서무는 담을 훌쩍 뛰어넘어 마당에 착지했다. 자랄 대로 자란 자풀을 해치고 행랑채, 안채, 사랑채,
별채를 차례로 열어보았으나 먼지와 거미줄만 가득할 뿐 어디에도 시신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부친과 모친의 시신도 거두지 못하고 급히 도망가야만 했던 자신을 한탄하며 서무는 눈물을 글썽였다.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누군가 있어 묻어주기라도 했다면 좋으련만 모르니 답답하고 울분만 가슴에 차올랐다.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필코 모함을 밝혀 저승에서라도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원한을 갚을 것입니다. 다짐하며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 얼마 후 서무는 이혜진과 만나기로 한 운종가에 다다랐다. 만나기로 한 유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었다. 운종가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거리라는 뜻으로 시전이 이어져 있는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여기저기 이야기꾼과 제주꾼들이 저마다 솜씨를 뽐내고 있었으며 상인들은 물건 팔기에 바빴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걷고 인노란이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바라보니 웬 무리의 사람들이 상인들의 점포를 부수고 있었고 이를 막는 상인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 서무는 분노로 끓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곳으로 달려갔다. 백주의 이 무슨 짓들이요? 무리 중에 한 명이 서무를 쳐다보곤씩 웃고는 말했다. 상관없는 일에 나서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소. 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하 이놈아,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당신이 누구인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소. 그래? 이 자식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하며 서무에게 주먹을 날렸다. 서무는 이를 가볍게 피하며 오른발로 사내의 목을 걷어차자 저 멀리 나가 떨어졌다. 이를 본 무리들이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말고 모두 서무에게로 다가와 에워쌌다. 맨주먹과 발로 상인들을 괴롭히던 때와는 달리 이미 손에는 칼을 빼들고 서무를 공격했다. 서무는 그들의 공격을 칼집으로 막아내며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칼집만으로 무리들의 급소만을 치거나 찌르니 삽시간에 모두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서무가 외쳤다. 다시 한번 이따위 못된 짓을 하다가 내 눈에 띄는 날에는 모두 죽은 목숨인 줄 알아라. 그들은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엉금엉금 기다가 일어나서 주랭랑을 치며 말했다. 내가 오늘 우리를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마. 그러거나 말거나 서무는 들은 척도 아니하고 온매무새를 단정히 한 다음 서둘러 발길을 옮겼다. 얼마를 갔을까? 10여 명의 무사들이 떼를 지어 다가오며 서무의 앞길을 막아서며 말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는 오늘 우리를 잘못 건드렸다. 살아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하하. 두목인 듯한 사내가 크게 웃으며 말하자 모두들 한바탕 따라 웃어젖혔다. 너희들은 누구냐? 곧 죽을 놈 아닌가? 누구한테 죽은지는 알아야 황천길이 편안할 테니 말해주마. 우리는 도중으로서 난전을 단속하는 특권을 가진 시전상인 조합에 속한 사람들이니라. 금난전권도 모르고 날뛰다니 내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니구나. 얘들아 쳐라. 순식간에 10여 명이 서무를 둘러싸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서무도 칼집에서 칼을 빼어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10여 명의 칼잡이들과 대적하는 서무의 자세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의연했다. 칼을 빼든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날렵하기 그지없었다. 유연한 듯하다가 강하게 강한 듯하다가 부드럽게 변하는 무쌍한 그의 검법은 실로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칼에서 뿜어나오는 검광과 검풍이 회오리를 일으켜 사방으로 몰아치니 그의 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그의 칼이 위에서 아래로 허공을 가르는 찰나 10여 명은 모조리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그와 동시에 싸움판의 한가운데로 한 명의 인형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